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유배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그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연과 함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미드 시스템의 안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샘플로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게 구동하고 떠오르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아까 강의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옆에서 이렇게 제가 먼저 설치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이따가 로드하는 시간이 걸려서 이따 쓰겠습니다. 먼저 개념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BIM 기반의 견적 및 공사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서는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에 대한 개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연입니다. 실제 시연을 2011년 버전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계로부터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5D 시뮬레이션 있는 것까지 그거 먼저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M 기반의 견적 및 공사 관리에서 그 앞에 했던 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2012년 버전, 2012 버전으로 지금 현재 한전 나주 사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지만 계획 공정 단계가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선 시공분이 착수되고 지금 토공사 끝나고 이제 지하층 들어가는데 이제 내역이 이제 막 작성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산의 국제금융센터 60층짜리 한 것을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제 뭐 생략하고요. 우선 BIM이다 그러면은 뭐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뭐 프로젝트 전생애 주기에 3천 모델을 중심으로 관련된 모든 주체 간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공유 통합하는 플랫폼이다.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플랫폼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BIM 관련돼서 산업혁명이다, 패러다임의 시프트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생각을 지배했던 개념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적으로 바른 플랫폼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의식의 전환입니다. 이 정보기술의 발전이라고 썼는데 사실 이 정보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건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고요. 원래 이제 견적을 입사해서 한 1년 반 동안 계산기만 쳤습니다. 근데 견적을 하도 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어서 전산 공부를 했고 지금 정보 처리한 지는 26년 차 됩니다. 그런데 제가 1988년에 하나의 사례를 들고 하드디스크를 10메가짜리를 샀는데요. 10만 원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약 평균 500기가는 넘습니다. 제가 샀던 돈이 메가당 10,000원인데 500기가라면 그건 50억짜리입니다. 1988년에 저는 10메가짜리 썼다면 여러분은 현재 50억짜리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88년 당시와 지금하고 건설은 뭐가 달라졌나 이거죠.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화라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나게 발달했던 것을 느껴야 됩니다. 이 정보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정말 필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설명하신 분도 계속 그 의식 전환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빅 모델의 개념은 이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뭐 레고 블록 쌓듯이 이런 조각, 객체들의 각종 정보들이 붙어서 3D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D 모델과 빔 모델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모델을 아주 이쁜 거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이쁜데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나오면 슬라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니까 참 시각적으로는 좋지만 그건 빔 모델이 아니라 3D 모델이라는 거죠. 시각화만을 위했던 거다. 이런 얘기. 앞으로는 2D하고 이제 3D CAD하고 이제 모델이 되는데 비교해 보면 간단합니다. 지오메트릭 정보하고 애트리뷰트가 각각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도면이 정말 100% 완벽한 게 없습니다. DWG 파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주한미군 이전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면을 이제 직접 오는 거를 받아보기도 하는데, 도면 보면요, 거기도 틀려요. 역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건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델은 지오메트릭 정보하고 애트리뷰트가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빔은 앞으로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신성장 동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빔은 뭐 건설이 꼭 유행인 것처럼 뭐 또 이따가 없어지겠지. 어떤 기술이겠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될 길이에요. 저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제 생각은 무조건 가야 되는 길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하신다면, 된다고 확정을 주신다면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서 BIM을 쳐다보지 말고 좀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가서 뭔가를 쳐다봐야지. 멀리서 그냥 BIM 저거 뭐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지. 근데 사실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CAD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하는 거지만 모델은 이건 기술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생각. 저는 이제 시공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제 4D, 5D 쪽의 일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비용하고 일정 정보가 꼭 돼야만 그 다음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으로 ND 시대로, N차원 시대로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겠느냐라는 것을 저도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는데 예측 불허한답니다. 몇 차원까지 갈는지.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진정한 빔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빔은 계속 진화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은 4D하고 5D라는 거죠. 이제 공정, 생산을 담당하는 작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견적을 하다가 이거에 대해 연구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끝나면은 바로 시연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레빗을 썼습니다. 모델링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 접한 것은 마이크로 스테이션입니다. 그러다가 마이크로 스테이션이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변이 많이 깔려있지 않아서 레빗을 선택했습니다. 그 레빗을 갖고 만들었고요. 3DI라는 것은 레빗 자체에서 이렇게 뭔가 정보를 갖고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레빗 속을 두졌어요. 그 레빗 속을 에디너 시켜서 레빗 속을 두져서 정보를 따로 빼오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레이스라는 것은 건축의 3D 구조하고 마감 물량 산출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페이버는 기계 전기까지 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견적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3D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D 산출 프로그램이 같이 적용이 돼서 내역을 만들고 이게 도급 내역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용 일정 통합 도급 내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일정까지 같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마베라하고 인터페이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BIM 기반의 견적 및 공사 관리가 된 모습입니다. 이 앞에 부분이 이제 모델링 설계 부분이고요. 이게 견적 부분이고 이게 이제 공사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먼저 샘플로 먼저 한번 보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 가지고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거의 같고요. 기능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개념적으로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방서 프로그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방서입니다.
이 지방서를 보여드리는 것은 설계 부분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죠. 설계, 지방서와 설계 도서를 만듭니다. 근데 지방서는 대개 다 거의 100%에 가깝다시피 워드 프로세서로 합니다. 근데 정보화 시대는 워드 프로세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거 갖고는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베이스화 한 겁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스펙이, 마스터 스펙이 있고요. 이 현장에 관련된 내용만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씨를 우선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 필요 없으면 지우고요.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1.4가 필요 없으면 이것도 지우면 용지의 사용이 1.4가 될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1.4가 용지에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샘플로 더 보여드릴 것은 여기 보시면 되게 이제 가로치고 뭐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인데 정보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앵커 볼트가 빠지고 베이스 몰타로 이렇게 되는 거죠. 19 다이아가 아니라 19가 아니라 22가 아니라 19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45D까지 했는데 사실 자원 처리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품질, 안전 이런 것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 비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데이터베이스화 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객체하고 인터페이스에서 이 지방서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빗 2011을 가지고 이제 샘플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작권이 있어서 계속 제가 이 샘플만 쓰는데 아직 2012에서는 지금 새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해서 과연 정보를 어떻게 추출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추출할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3D 모델링을 하면 수량이 산출된다라는 말을 이 세미나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된다 안 된다를 놓고 판가름을 하자고 흑백 논리로 딱 저한테 대답을 하라면 안 됩니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브젝트 단위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유형의 기준, 재료의 기준이 스트링으로 글씨로 쓰기 때문에 글씨 자체가 아까 모르타르 맞지가 않거든요. 그럼 객체 단위로 모여진 거를 가서 다시 정리해서 코드를 입혀야 비로소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천정틀이 있는데 우리는 견적을 할 때 견양철전 천정틀 스퀘어메다로 해요. 근데 그걸 모델링을 하면 클립이나 행가나 찬넬이 나온다는 거죠. 길이나 개소가. 그럼 길이나 개소별로 견적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에서 수량이 산출된다라는 것은 몇 가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겠지만 속백 논리로 따지면 안 된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런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수량은 어떤 부분에 객체 단위로 수량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앞에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그 객체의 재원값은 가져다가 때로는 그냥 쓰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서 쓰면 되겠다라는 경우이죠. 그러면 필요한 거는 오브젝트 아이디하고 이쪽에 견적하고 붙이는 건데 CBS 단위로 붙여서는 견적까지만 끝나니까 공사 관리를 생각한 견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WBS하고 인터페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자 값이 써 있는데 이게 오브젝트와 WBS를 인터페이스하는 분류 체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모델링 가이드. 두 번째는 F001이라는 건 여러분이 도면을 보시면은 실내 마감 재료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쓰시게 한 거죠. 옆에 있는 글씨는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쓰는 것은 이 평면에 이 2층 바닥을 보시면은 이 룸명, 눈 안바나 룸명은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 있는 거를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에드인에서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붙였습니다. 이번에 3DI로 바꿨는데
이 정보를 지금 잡아챈 상태입니다.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속에 레빗 안에 있는 정보를 잡아채는 거예요. 네. 여기는 B01 매점이나 101 사무실은 모델링 하신 분이 써준 글씨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자체가 어떻게 아이디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 밑에는요, 이 F001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를 밑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11에서는 저희가 저렇게 재료 코드를 지금 붙여져 있는데 저렇게 했는데 이 조차를 2012에서는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시는 분이 저렇게 재료를 또 갖다 넣기가 또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까지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이거를 내보내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3DI로 내보내기. 근데 내보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와, 그러니까 모델링과, 그 다음에 시방서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 단계로 넘어가면, 이게 그레이스라고 3D 건축 구조, 마감 구조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건축 부분이고요. 이게 구조 부분이고, 여기 이제 두 개가 통합된 모델인데. 건축 부분에 여기 보시면 빨갛게 나타나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사전 에러 체크를 해서 빨갛게 처리된 겁니다. 이 안에 공간도 정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재료도 없다라는 거죠. 3DI 정보를 가져옵니다. 네, 3DI 건축 부분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상상을 하시겠죠. ID 값은 서로 같이 가지고 있었고 하위에 재료가 있었으니까 이 정보는 100% 들어오면서 견적이 된 겁니다. 어디에 얼마큼이 산출된 건지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층이 한 번에 다 된 거예요. 사실 이 건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특수한 이제 강의장이지만 사무실의 경우 바닥의 재료나 벽의 재료가 뭐 드라이버를 썼던 벽의 재료가 거의 유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3D의 특징이 유형이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무엇을 하는데 객체를 어디에 해야 한답니다. 근데 견적은 어떻게 하냐면 어디에 무엇을 산출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뒤바꾸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하고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한 거죠. 잘못하면은 전체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저기에서 재료 하나만 바뀌면은 이 전체에 대한 재료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꿔볼까요? 저희 각각의 수량이 지금 89.74, 이게 96.34 이렇게 객체 단위의 수량이 그냥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몰탈 바르기 30ml를 빼고요. 뭐를 갖다 쓰냐면 40ml로 갖다 쓴다 그러죠. 그런 30ml가 빠지는 순간에 이게 30ml가 정답인데 40ml가 들어가면서 이 전층에 다 40ml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재료 한 번만 바꿔주면은 다 적용이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쉽고 빠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 처리합니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치별로 찾아보는 거예요. 0.5B 벽돌 쌓기가 어디에 적용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거죠. 어느 층이 모델링을 안 했으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한다라는 것은 예전 같으면 뭐 그림 그린다라는 개념, 모델링을 그린다 뭐 이렇게 그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수량 산출하시는 거예요. 높이가 2.4인데 2.3으로 모델링을 해도 보시는 시각은 절대 2.3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량 값은 2.3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링 자체 하시는 분도 이젠 그린다가 아니라 수량을 산출하고 정보를 만든다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거가 이제 변하는 모습이에요.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내역의 종류는 세 가지를 만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는 공정별 내역이에요. 근데 이것이 위에 어디에서 산출됐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몰탈 충진이 어느 창호에서 뽑혔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내역 보십니다. 사실은 제가 객체 개념을 1999년에 처음 들었어요. 어느 분이 키스트에 있던 분이 첨성대를 모델링 하신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참 이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졌지만 시스템 환경도 따라갈 수가 없고 저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못해서 우선 2D 개념으로는 처리를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닥에 대한 공간 공사비를 보시는 거예요. 내부 전체를 보시면 보시는 겁니다. 이 전체 900만 원을 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활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나중에 매스 단위로 공간 공사비를 가지고 기획 설계 단계에서도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BIM도 BIM이지만 이 정보의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45D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세분화된 정보는 그걸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정도는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WBS별이 있습니다. WBS별로 공사 이 물량 분계가 다 된 거예요. 레벨 4까지 있었고요. 공정표가 있습니다. 이거를 스케줄링을 합니다. 1년짜리라고 그러죠. 그럼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스케줄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의 지식의 재활용입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의 용도가 달라도 땅을 파야 파일 받고 기초 안 치고 지하 구조물 이렇게 올라오면서 한편으로 방수하고 조적 쌓고 미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건물의 용도가 달라도 공통 분모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용도별로 다 템플릿 개념으로 WBS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먼저 뿌려놨고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바차트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고요. 아직 견적 단계이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잡는다든가 할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세 가지가 되는 거고 이제 도급으로 가십니다. 아까 도급 내역을 비용 일정 통합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이 공정이 비용 일정이 달라집니다. 액티비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계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100점짜리일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처리한 것은 아까 그 바차트를 가지고 액티비티 단위를 다 만들었고 이걸 프리마베라고 인터페이스를 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갖다 보내고 스케줄링을 해서 온 겁니다. 잠깐 보시면 이걸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시간이 허락되시면 그냥 만들어 볼까요? 파일, 뉴. 그냥 대충 쓰겠습니다. finish. 이걸 썼네요. 오픈 프로젝트. 그래 놓고 여기에서요, 프리마베라 안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프리마베라 속 데이터베이스를 다 두줬습니다. 그리고 제 위치에다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왜 썼냐 하면 프리마베라만큼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꿀 거 있으면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뭐, 데메오기를 더 바꾸는 거. 그리고 프리마베라 이제부터 기능을 쓰시는 거예요. 스케줄링을. 크리티컬 패스 잡힌 거예요. 일정을 바꿨으면 다시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양쪽은 똑같은 일정으로 지금 맞춰져 놓은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이쪽과 이쪽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달력을 있는 대로 다 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 진도 처리하시는 걸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진도와 기성이에요. 1차 진도 처리된 거고요. 진도 처리를 한 번 더 해서 2월로 끊죠. 네, 이렇게 됩니다. 2월 이전까지는 다 100% 처리한 거고, 이후에는 제로로 처리했고요. 다만, 이 되메오기가 아직도 안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잡아갖고 뺍니다,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죠. 일정은 아무 데나 빼도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에 대한 조정은 이 자체를 프리마베라로 보내서 스케줄링을 다시 하면 자기 위치를 잡거든요. 도로, 릴레이션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링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상태는 링크가 안 걸리고 배치로 받았다, 리라이트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가서 저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세분화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여기는 그 정보를 다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정보를 다 넣을 수가 없어서 프리마베라 안에는 대표 공사비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원래 프리마베라 외국에서 공정관리를 한다면 다 자원으로 하죠. 레이버, 런 레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원으로 하는데 우리는 일이 대가 개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 그 차이가 있어서 비용 정보는 저희가 일괄 공사비로 그냥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 정보는 똑같이 갖고 공사비 정보는 저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리는 여기서 하고 일정만 빌려 쓰는 방법으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진도를 보시면 모델을 가져온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4D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5D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을 건축의 경우엔 속을 단면을 끊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면을 끊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안쪽으로 보고 뒤 보고 하는 방법인데요. 속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기계 설비하고 건축인데 건축을 투명 처리로 하고 기계 설비만 보십니다. 시뮬레이션이 돼요. 사실 시뮬레이션이 45D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시뮬레이션 자체를 이거 뭐 두세 번 돌려봐야 의미는 없겠죠. 사실 빔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이 객체의 정보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활용하는 거죠. 면적이 어떻고 볼륨이고 공사비가 어떻고 거기에 빠른 액티비티가 어떻고 일정이 어떻고 시방서가 어떻고 제가 자원을 아직 아까 뽑아놓지 않아서 지금 자원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모습이 바로 아까 공정 진도로 2월까지 끊었는데 2월까지 보시는 거예요. 2월까지 끊었을 때 공사가 진척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자그마한 걸로 갖고 사례로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PT를 나머지 이제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실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실전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한전 사옥하고 현대건설 거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또 겪었습니다. 사실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요 PT 끝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